네, 드디어 웹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메신저로 이야기 드렸죠. 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요청과 응답, 리퀘스트와 리스판스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어떤 정보들이 요청이 되고 어떤 응답들이 어, 그 데이터로 들어오는지 한 번쯤은 공부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다음 점 내시라고 하는 사이트를 띄워줘 라고 요청이 왔을 때 그 크롬의 개발자 창을 띄우면 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한번 해보면 뭐 다양한 요청들이 들어가겠죠. 다양한 요청들이 들어가는데 뭐 여기서 아무 요청이나 계속적으로 일단 API 요청 같은 것만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거 이제 광고 요청일 건데 다양한 요청들이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에서 요 하나의 요청을 클릭을 해보면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이제 리퀘스트와 그 리스판스의 각각 헤더들에 대한 요 리퀘스트 헤더들, 리스판스 헤더들에 대한 어떤 싣고 나르는 데이터들의 종류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공부 좀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좀 그 웹의 요청과 응답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지에 대한 공부는 됐다고 좀 가정하고요. 그러니까 웹의 기본적인 부분은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바 웹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이 요청과 응답을 처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바 웹 어플리케이션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자바 기본의 웹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띄우면 이런 구조로 프로젝트를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이제 저희는 그래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구조는 조금 달라요. 하지만 웹 루트라고 하는 루트 영역은 똑같을 거고 거기에 웹 마이너스 대시 inf라고 하는 폴더가 존재하고 meta-inf라고 하는 폴더가 존재하는데 이제 요거는 옵션이고 요거는 필수입니다. web-inf라고 하는 폴더 안에 web.xml이라고 하는 그 웹을 구동하기 위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실습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바 웹 어플리케이션의 구동 방법은 모두 요 web.xml부터 잠깐만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web.xml의 이건 XSD인데요. 그 구조를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웹 환경에 대한 설정들이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기 보이는 서블릿입니다. 자바 웹 어플리케이션이 구동하는 거는 이 서블릿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어질 건데요. 요거를 실행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서블릿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이 서블릿을 이제 실습으로 만들어 볼 건데 서블릿의 내용은 어떤 게 들어가 있냐 하면 어,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세 가지의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init, service, destroy. 자, 웹 어플리케이션이 구동이 되면 그리고 서블릿이 처음 로딩이 되면 init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요. 자, 이거는 그 자바에서 만든 스페시피케이션을 이제 구현이라기보다는 정의한 API이고요. 요 서블릿에 이제 실습을 할 거지만 이 API대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면 실제 이거를 구동시키는 거는 와스라고 하는 톰캣 레진 같은 웹 어플리케이션을 얹는 컨테이너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인데요. WAS라고 얘기를 합니다. WAS라고 얘기를 하는데 톰캣과 레진과 이런 여러 가지의 와스 같은 녀석이 이 서블릿을 구동할 수 있게끔 구현이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펙에 맞는 인터페이스대로만 구현해서 해당되는 서버에 얹으면 그 서버가 기타 기능들은 다 구현해서 동작이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해야 될 몫은 이 서블릿에 정의된 요 init 서비스 디스트로이라고 하는 이제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걸 임플리멘테이션만 하면 되는데요. init은 아까 설명드리다 부분은 처음에 리퀘스트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 한 번만 딱 요청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was라고 하는 톰캣과 같은 was라고 하는 녀석이 셧다운 될 때 디스트로이라고 하는 게 또 한 번만 수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리퀘스트가 계속 보내지게 되면 리퀘스트마다 서비스가 한 번씩만 수행이 돼요. 자, 이 얘기는 마치 싱글톤처럼 이 서블릿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는 하나의 인스턴스로 동작한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서비스 안에는 브라우저 같은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한 요청 정보를 받아들이는 리퀘스트라고 하는 서블릿 리퀘스트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 같은 클라이언트에다가 응답을 보내줘야 하는 서블릿 리스판스 이 두 객체를 파라미터로 운영하고 요에 맞춰서 저희가 개발만 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서블릿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블릿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전에 웹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들 또는 메이븐 프로젝트는 이 디렉토리 구조가 표준화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웹 어플리케이션 어떤 식의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냐 하면 메인에 자 디렉토리 웹 app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게 되면 여기가 웹 어플리케이션의 루트가 됩니다. 근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뭐가 있어야 돼요. 웹 inf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하나 포함이 돼야 되고 요 안에는 자 파일이 하나 필요한데요. web.xml 웹에 대한 정보를 담는 web.xml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web.xml에는 서블릿이라고 하는 정의가 아까 들어간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 제가 카피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루트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타이핑하기 싫으시면 검색하면 충분히 그 web.xml의 그 XML 데이터 구조는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웹을 활용하기 위해서 환경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라이브러리 중에서는 방금 이야기했던 서블릿 API를 포함한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자바 진영에서 만든 요 API입니다. 여기는 대부분 인터페이스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서블릿을 쓰기 위한 인터페이스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 요거에 맞춰서 구현만 하게 되고 그리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was라고 하는 것에 얹으면 요 인터페이스에 맞게 구현된 was에 있는 여러 가지 구현 덩어리들이 얘를 구동시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자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잖아요. 얘는 .자르라고 하는 걸로 패키징이 되는데 웹 어플리케이션은 .war라고 하는 걸로 패키징이 됩니다. 그 .war 안은 지금 웹 app라고 하는 걸 루트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필요한 라이브러리 소스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와르 패키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래들에서도 플러그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id 와르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꼽아 놓게 되면 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이제 모두 마련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들에서 리프레시 한번 해줘야 되겠죠. 예. 그러면 웹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서 구동시키려면 톰캣 같은 와스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는 톰캣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습하시려면 아파치 톰캣 검색하셔서 이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톰캣 버전 한 9 정도가 최신이겠네요. 얘는 알파니까 9를 확인하셔서 설치는 이 사이트를 참고해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설치 후에 인텔리제이에서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은 자, 여기에서 에디트 컨피그레이션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템플릿만 보더라도 여기에 보면 톰캣 서버를 구성한 템플릿이 있어요.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거예요. 여기에서 환경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하나 놓치면 잘 구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나는 톰캣을 쓸 거고요. 톰캣 서버를 쓸 거예요. 로컬에서 사용하는 톰캣 서버를 쓸 거고, 자, 여러분들 웹 어플리케이션 와스를 그 톰캣 와스를 깔게 되면 여기 와스 컨피그레이션에서 톰캣 서버를 이렇게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톰캣 서버를 하나 그 톰캣 홈 디렉토리를 그대로 연결해서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추가된 게 있기 때문에 톰캣은 9.0.30이라고 하는 걸 쓰겠습니다. 쓰고 여기에서 환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여러 환경이 다 되어 있기는 한데 디플로이먼트에서 이 와스의 디플로이를 요거 이름을 한번 먼저 적고요. 얘는 톰캣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야 되는 거는 이 톰캣 서버 안에 디플로이 되는, 즉 디플로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 하나를 시킬 건데 여기에서 외부 소스지만 우리는 아티팩트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자체를 활용을 할 거예요. 근데 아티팩트를 누르게 되면 자, 이 아티팩트가 새로 생기게 되는 거는 여기 아까 그래들에서 플러그인 하나 꼽았죠. 와르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꼽게 되면 이 아티팩트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고 우리는 요 익스플로디드라고 하는 거를 배포하게 될 거예요. 왜 익스플로디드라고 하는 걸 배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걸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익스플로디드라고 하는 게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얘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루트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 와스 안에는 여러 가지 웹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플리케이션의 루트 경로가 어떻게 돼야 돼? 얘는 유저라고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하게 되면 유저 브라우저에서 예를 들면 여기가 그 웹 어플리케이션의 루트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이 루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안 쓸 거니까 이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루트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환경은 다 됐고요. 어플라이 시키고 오케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웹.xml은 지금 뭐예요? 우리가 등록하려는 서블릿이 하나도 등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서블릿을 하나 만들고
web.xml의 config에 그 서블릿을 등록하고, 그리고 실제 그 서블릿을 동작되는 걸 띄우는 거기까지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여기에다가 서블릿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저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서블릿이라고는 API를 임플리멘테이션 한다 그랬죠. 근데 일단 그걸 다 구현한 제너릭 서블릿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 자바 진영에서 만들어준. 그래서 기본적인 건 이제 여기 안에서 다 구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임플리멘테이션 메소드 보면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서비스 메소드를 일단 먼저 구현을 하고요. 그리고 init과 destroy라는 생명 주기를 우리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오버라이드 메소드를 한 두 개 해봅시다. 기본 서블릿에 있는 인터페이스 init과 destroy. 네, 이걸 오버라이드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일단 ini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타게 되면 시스템 out.println으로 한번 멋지게 찍어 봅시다. init이 호출이 됐어요. 찍고요. destroy가 호출됐어요. 한번 찍어 볼게요. 그리고 서비스가 호출됐어요. 라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저 서블릿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만든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얘를 was에 얹어서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이미 was에는 디플로이하는 설정까지 다 얹었기 때문에 자, 됐고요. 그러면 was에 얹는 방법은 이 web.xml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서블릿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was가 이 파일을 보고 얘는 서블릿이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블릿 정의를 하는데 네임은 유저 서블릿이라고 이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서블릿 클래스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클래스는 아까 유저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블릿만 정의하면 안 돼요. 어떤 URL 패스가 나왔을 때 이 서블릿을 구동할 것이냐를 선언해 주는 게 바로 서블릿 매핑이거든요. 그래서 유저 서블릿이라고 하는 URL 패턴은 루트. 자, 루트로 패스를 지정을 하면 이 서블릿이 실행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 톰캣이라고 하는 서버에 얹었기 때문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exploded라는 거를 인텔리제이에서 설정을 했잖아요. 그걸 설정한 이유는 개발하다가 예를 들면 클래스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바뀐 경우 서버를 재시작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니면 리소스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또 서버를 재시작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개발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핫 스와이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핫 스와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발한 게 서버를 리스타트하지 않고 바로 반영이 되는 방식을 채택하려면 방금과 같이 exploded라고 하는 와르 파일을 풀어헤치는 거예요. 풀어헤치는 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빌드 밑에 지금 경로가 라이브러리 밑에 exploded에 보면은 와르 파일을 풀어헤치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경로가
에라 경로가 요런 경로, 빌드 밑에 라이브러리 밑에 익스플로디드 요 경로로 프로에츠라고 했는데 지금 와르 파일, 묶여져 있는 파일 하나만 됐기 때문에 얘는 디플로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요것 때문에 한참 헤매는 분도 많은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빌드를 실행하는 것 자체를 그래들 기반으로 빌드를 실행하도록 했어요. 그래들에는 뭐 익스플로디드 이런 설정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텔리제이에서만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텔리제이에서 얘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인텔리제이 빌드가 한번 찾아볼게요. 요 환경 설정 가서 빌드에서 요 빌드 툴 중에 그래들 툴이 있는데, 얘가 이제 빌드하고 런을 사용할 때 그래드를 써라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인텔리제이로 써라.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테스트는 이걸 사용해도 사용이 없겠죠. 우리 런 할 것만 쓸 거니까. 런 할 때는 인텔리제이를 쓰라. 뭐 이 얘기입니다. 얘를 어플라이하고 OK를 해야만. 자, 그러면은 얘를 다시 한번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스타트를 하게 되면 여기 익스플로디드에, 아이고 이게 다 떠버렸네요. 잠깐만요. 익스플로디드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만든 클래스와 라이브러리와 .xml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웹 어플리케이션스 와스 안에는 요 와르라고 하는 것이 배포가 되고요. 그 안에 메타 INF, 웹 INF에, 그리고 우리가 만든 클래스들은 클래스 이제 밑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우리 불대점 그래들에서 구현 때 썼던 필요한 디펜던시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웹.xml은 요 아래에 들어가게 돼서 요 정보가 배포가 되니 톰캣이 이 정보를 통해서 수행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닛이라고 하는 건 한 번만 수행이 됐죠. 근데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 번이 호출이 됐습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지금 호출한 건 한 번밖에 없는데 왜 여러 번이 호출이 되느냐? 이거는 제가 이거 호출할 때 써야 되는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이 있어서, 플러그인들이 즉 브라우저는 4번을 좀 호출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파비콘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이 서버에서 이 이미지 아이콘들 있죠? 여기 보면 요런 거. 요 이미지 아이콘들. 지금 이미지 아이콘도 이 서버를 통해서 요청이 오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요청들이 지금 4번의 요청이 들어왔고요. 여기에서 지금 여러 플러그인들 때문에 호출이 좀 많이 들어가요. 리프레시해서 호출을 하게 되면 서비스가 이제 2번 호출이 되는데, 요거는 원래 한 번 호출이 되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플러그인들 때문에 얘를 한 번 더 콜해서 렌더링 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2번 호출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어쨌든 한 번 서비스 요청이 올 때마다 서비스가 호출이 되고, 아까 이닛을 본 거는 첫 번째 한 번의 요청이 오면 이닛 한 번에서 얘를 인스턴스화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리퀘스트 요청이 올 때마다 서비스가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와스를 종료를 하면 이렇게 디스토리가 수행이 됩니다. 딱 한 번. 그래서 딱 봐서 아시겠지만 이닛에는 다 같이 요청마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을 활용하는 코드를 넣어주면 되고, 디스토리는 우리가 자원을 해제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디스토리에다가 넣어주고 활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뭐 제대로 요청이 오고 요청을 받았는지에 대한 화면이 아무것도 안 뿌려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을 서블릿을 통해서 한번 고쳐서 뿌려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건 일단 지워버리고,
여기에다가 스트링 버퍼를 한번 써봅시다. 스트링 버퍼가 안에 있는 스트링들을 보기가 좀 편하니까요. 이걸로 그냥 제가 쓰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HTML 구조화 하나 시키고 슬래시 HTML하고 HTML 일단 감쌌어요. 그리고 글자 굵직하게 H1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이 안에는 Hello Hulk 빵빵빵 이렇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HTML 코드를 클라이언트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리스판스 get writer를 통해서 리스판스 오브젝트를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든 스트링 버퍼의 내용을 리스판스 통해서 전달을 하고 얘를 한번 서버를 시작해서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헬로우 헐크 요청이 방금 루트로 들어갔고요. 헬로우 헐크 잘 나왔습니다. 이 문자리 잘 나왔죠? 그리고 자, init은 한 번만 찍었어요. 자, 서비스 프린트L은 우리가 지워버렸죠? init 한 번 시키고 이 서버를 종료시키면 어떻게? 디스트로이가 한번 수행이 되고 종료가 끝난다. 자, 요게 바로 그 서블릿의 생명 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더 나아가서 우리 스프링에 있는 유저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한번 찍어볼게요. 요 헬로우 헐크 대신에 헬로우 그 스프링에 있는 유저 오브젝트 네임을 여기다 한번 찍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렇게 찍기 위해서는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게 뭐죠? 유저 DA요. DB에 있는 유저라는 오브젝트를 하나 갖고 오게 될 예정인데요. 이때 init을 통해서 얘를 인스턴스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init을 통해서 인스턴스를 갖고 오는 방법 지금 어노테이션 컴픽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new 어노테이션 컴픽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인데 kr.ac. 제조 nu. 유저로 되어 있었죠. 예. 그리고 요 지금 현재 자기 리스트. 얘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요건 다 getBin 유저 DAO라는 이름으로 빈 정의를 다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클래스는 유저 DAO 클래스. 그래서 해당 유저 DAO에 우리가 디펜던시 룩업이라고 얘기했죠. 이제 요 DAO 인스턴스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는 뭐예요? 얘를 통해서 뭐 JDBC 템플릿이라든가 디펜던시 인젝션을 잘 수행된 유저 DAO 오브젝트가 인스턴스와 지정이 되겠죠. 그럼 서비스에서는 이 유저 DAO를 계속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유저 DAO를 가지고 유저라는 오브젝트를 갖고 와 볼게요. 이게 1번을 갖고 오게 되는데 잠깐만 봅시다. 얘는 지난번에 안 지웠네요. 우리가 리팩토링 하면서 이 SQL 익셉션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다른 JDBC 템플릿이라고 하는 녀석한테 다 던졌는데 이 부분은 안 지우고 넘어간다고 봅니다. 얘는 스로우 익셉션이 필요가 없고요. 요거에 대한 책임은 JDBC 템플릿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지우고요. 지워도 오류나는 거 없잖아요. 그쵸? 자, 이런 걸 지웠으면 항상 코드를 바꾸면 어떻게 해라? 테스트를 수행해라. 자, 테스트 잘 진행이 되죠? 요거는 항상 습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코드를 바꾸게 되면 항상 테스트를 수행해라. 뭐 이거는 굉장히 어, 코드를 작성할 때는 습관화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톰캣으로 이제 아직 덜 개발했죠? 예, 유저라는 오브젝트를 갖고 왔으면은 여기에다가 헬로 헐크 말고 헐크 부분을 %s로 user.get name db에 있는 name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db에 있는 이름으로 이 유저 오브젝트를 갖고 오겠죠? 얘를 톰캣으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잠깐만요. 요 톰캣 설정을 조금 바꿔볼게요. 자꾸 귀찮아서. 이게 뭐냐 하면 was를 수행하면 바로 브라우저를 해당되는 루트로 URL로 was를 띄워주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쓰셔도 되는데 저는 귀찮아서 요거는 제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좋은 것들, 자, 업데이트 액션, 클래스나 이런 것들이 컴파일 되면서 업데이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저는 업데이트 클래스 이즈 앤 리소스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업데이트 할 거냐 다이얼로그 보여주는 것도 안 할 거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네, 이런 거 바꾸고 되고 apply OK 그리고 서버를 띄우겠습니다. 자, 디플로이드 석세스 됐고요. 다 끝난 상황에서 얘를 리프레시하면 자, 우리가 디펜던시 중에서 밸류 디펜던시, 즉 DAO 팩토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여기 한번 볼게요. 소스를 한번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구성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뭐예요? 환경 변수로 다 디펜던시를 갖고 왔죠. 이 밸류 디펜던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돌릴 때는 예를 들면 테스트가 여기 있죠. 얘를 컨피그레이션을 보면 이렇게 environment variable 환경 변수들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를 카피해 쓸 수가 있나? 이 환경 변수가 톰캣 서버 구동할 때도 필요하거든요. 카피하고 얘도 되는지 한번 보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스타트 할 때 요 environment variable을 지정하는 곳이 있어요. 페이스트. 되네요. 네, 여기에다가 붙여놓고 그러면 이 톰캣이 구동할 때 이 환경 변수를 다 가지고 구동을 하겠죠. 그리고 어플라이 한번 시켜주고 또 우리 디버그 모드로 쓸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환경 변수를 똑같이 구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 자, 이렇게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환경 설정. 이거는 지금 인텔리 제2의 환경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 설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환경 설정 제가 하는 부분들은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이 톰캣을 다시 리스타트 합니다. 아니요, 얘는 리스타트 서버. 환경 변수가 아예 바뀌었기 때문에
자, 디플로이까지 완료가 됐고요. 이번엔 또 다른 오류가 났네요. 톰캣 로그를 한번 볼게요. 스켈런 트랜지언트. 아시아 서울 이 부분을 얘가 왜 인지를 못하고 있지? 네, 이 부분은 제가 짧게 해결하고 다시 영상 들어가도록 할게요.